안녕하세요. 세금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제 모습에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저 보이십니까? 제가 귀마개를 득템을 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부가가치세 시즌이잖아요. 이 부가가치세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엄선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내용을 이리저리 찾다가 감사원 심사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정부 출연 기관이 이제 그 기술료를 지급하고 이제 기술료를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이제 발생된 문제인데 이 처분청이 이제 요 기술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로 받고 그리고 납세자는 면세로 본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잖아요. 부가가치세율이 10%,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부가가치세율은 좀 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10%가 결국 적은 세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냐 면세냐 그 접근 방법을 놓고 우리 일반인인 납세자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납세자보다 조금 더 한 수 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분청 간의 마찰이 종종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과세인데 면세로 신고를 하거나 혹은 신고를 자체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세무조사가 크게 터져가지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부 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이제 기술료에 대한 그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생각을 해가지고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 위험성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쓸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 여부입니다. 사안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청구인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수입 금액이 꽤 많거든요. 이 청구인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 이 사람은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그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럴 때 돈이 꽤 크잖아요. 이제 국가와 관련된 그 사업을 이제 용역을 의뢰를 받아서 시행을 하다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개발 소유하게 된 그 지식재산권 등을 뭐 제3자에게 이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뭐 대여하거나 수출 등을 하면서 그 받은 대가하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이 연구 과제 등을 수탁해서 단순히 기존의 그 학술 연구나 결과를 제공한 그 용역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이 금액 전체, 즉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이제 기술료 수입이라고 할게요. 이 기술료 수입을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가지고 봐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다 보니까 법인세 신고, 이 단체는 법인단체였는데 법인세까지 이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사안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감사원 이제 감사 지적 사항이 된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가 이 기술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실태를 이제 감사했는데 이 기술료 수입은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청 너희들이 다시 조사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청은 이제 한 달 이상 이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기술료 수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시면은 그 1,890억이 넘거든요. 1,890억이면 어마어마한 그 돈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요 금액을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가지고 부가가치세가 무려 이제 250억 가까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법인세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부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니까 일단 부가가치세라는 그 면세냐 과세냐에 이제 그 초점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세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처분청이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감사원 심사니까 감사원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이 청구인은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문제는 정부 출연 금액 환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 부가가치세법 이제 그 조문에 보면은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 권리를 어떻게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는 각각 재화라든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제 모르는 내용이긴 한데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그 규정이 있나 봐요. 이 규정에 따르면은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이제 연구기자재라든가 연구시설, 뭐 시작품 등 그 유형적 결과물하고요. 그다음에 무형적 결과물 있지 않습니까? 지식재산권이라든가 뭐 연구 보고서의 그 판권 등 이러한 무형적 결과물은요. 연구개발 그 과제를 주관해서 수행하는 그 기관, 즉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에는요, 이 소유권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하면 그 연구개발 성과, 즉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요, 연구개발을 실시하려는 자하고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그 기술료를 당연히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징수한 그 기술료는 연구개발 성과 소유기관의 그 장이 만일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면은 이때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다시 연구개발을 위해서 재투자한다든가 기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연구개발 등의 성과를 소유한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이 청구인이 이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하고 기술 실시 계약을 맺어서 실시 기업의 기술을 실시해서 주고 그 반대 기부로 기술료를 수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술료를 실시하여 주고 그 반대 기부로 우리가 기술료, 즉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수한 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인 장이 지정한 뭐 전문기관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히려 연구개발 과제 참여 연구위원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아까 본 연구개발 재투자라든가 기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술료 수입은 정부 출연금에 대한 환수 성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의 기술료가 뭐 정부 출연금의 환수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요, 이 청구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이 사건의 기술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뭐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해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요, 이렇게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한 재화라든가 용역으로서 학술이나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학술, 기술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대상이 맞아요. 부가가치를 면제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의 기술료가 어떻습니까? 이 청구인은요, 그 손익계산서의 수익 사업으로 계산을 했고, 또 이 주장처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제하는 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그 학술연구단체라든가 기술연구단체가 그 학술연구라든가 기술연구와 관련해서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술이라든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뭐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뭐 방법 등 그 연구뿐만이 아니라요. 기존의 학술 연구나 기술 연구의 그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그 연구 용역 등이 포함되지만 이 사례처럼 단순하게 기존의 학술 연구나 기술 연구 결과를 응용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용역은요,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그 용역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기술료 수입은요, 또한 그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해서 받은 대가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학술연구단체 등이 학술연구 등을 공급한 용역에 포함된다는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청구인은 진짜 이 사건 기술료 수입이요 또 실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사건 기술료 수입이요, 이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4천 건이 넘었고, 이 사항이요, 이제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빈도나 금액이 굉장히 여러 번 발생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유 진짜 부수 그 이렇게 실비에 해당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부가가치 과세 대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뭐 국가가 제공하는 용역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제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요, 이 국가 등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요, 국가 등이 제공한 용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맞고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산업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하면서 또 면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앞서 봤잖아요. 이 사건의 기술료 수입이 이제 2008년부터 14년까지 어떻습니까? 4천 건이 넘었고 그리고 1,990억 원 이상으로 이제 매년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그 빈도라든가 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수익 사업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이제 어떻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용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법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느냐 과세가 되느냐는 관련 근거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굉장히 많이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외에 또 관련 법률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런 분들 많으세요. 금액이 좀 작고 빈도가 좀 이제 적으면 좀 그래도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빈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래처 몇 군데 있었는데 이제 그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좀 이렇게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그런 분을 제가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이분을 설득을 해야 되나 정말 이게 속된 말로 이빨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참 저도 난감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처분청에서 이렇게 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근거를 잡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 처분청은 물러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면세냐 과세냐를 놓고 이제 많은 고민에 빠질 겁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 10%라는 것은 어차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면세로 가느냐 과세로 가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는 그런 매출 품목이 과세냐 면세냐를 파악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련 사안이 있으시면 저희 자담세무에게 항상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있으면 부가가치세 시즌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작됐죠. 오늘이 3일이니 1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과 더불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그러한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고자 오늘은 이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술료 수입, 즉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국가시책사업과 관련돼서 제공한 용역 등에 따른 그 기술료 수입이 과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상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였습니다.